무조건 하면 좋은 자원봉사? NO! 생각하고 고민하는 자원봉사? 예! 안녕하세요. 하얀병로입니다. 오늘은 허무하고 속상한 이야기를 좀 진솔하게 꺼내 보려고 합니다. 장애인시설, 노인시설, 보육원 활동 등 이런 봉사활동을 한 20년 넘게 해왔습니다. 제가 뭐 특별한 상황 아니면 웬만하면 시설을 옮기지 않고 같은 곳에서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봉사하기보다는 좀 규모가 작고 조촐하더라도 한 곳에서 오랫동안 거기 사시는 분과 교류하는 것이 더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장애인 시설에서 봉사활동 것도 10년이 넘었는데 처음에 활동할 때까지만 해도 그곳에 사시는 식구들이 10명이 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한두 분 떠나시고 또 돌아가시는 분도 있으셔서 지금은 단 2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봉사활동을 더 효율적으로 하겠다고 더 많은 장애인들이 모여있는 시설로 옮기지 않고 이 2분이나마 끝까지 그곳에 계실 때까지 계속 하려고 합니다. 저는 저희의 자원봉사가 보다 많은 분들한테 수혜를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단 몇 분이라도 그분들과 인간적인 교류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시설에 사시는 장애인분들은 다른 시설로 옮겨가거나 또는 그곳에서 돌아가시곤 하지만 그래도 그 시설에서는 국가에서 허가된 정원이 있기 때문에 계속 다른 분들이 또 오시고 그래서 그 인원수를 채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봉사하는 곳은 작은 인원이 사는 그룹홈이다 보니 시설을 운영하시는 분들의 마인드에 따라서 법인시설처럼 체계적이지 않고 천차만별 운영 환경이 다르곤 합니다. 그곳은 아무래도 법인시설보다 인원이 작기 때문에 봉사자와 시설 식구들과 대화할 시간도 많고 서로 이름을 부르면서 때로는 친구처럼 때로는 형 동생처럼 이렇게 서로 털없이 지내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한쪽은 봉사하는 사람이고 또 한쪽은 봉사받는 사람이라는 특별한 경계를 두지 않고 서로 인간적인 교류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근이양증을 앓고 있는 해맑은 웃음을 가진 한 친구가 그만 죽어서 장례를 치른 것을 다음 봉사활동 갈 때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봉사하러 가서 식구 중에 한 명이 없는 것을 나중에 발견하고 시설장한테 물어보면 그때서야 비로소 시설 원장님은 여차여차해서 다른 시설로 옮겼다고 이야기를 해주곤 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때마다 당황스럽고 속상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저를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이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친구 모임을 하더라도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 모여서 같이 밥 먹고 이야기하고 나들이야 하고 그런 모임을 쉽게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수년에서 수십 년 동안 한결같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 자원봉사 활동은 각자 자기 인생에서 가장 교류를 자주 하는 친밀한 관계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봉사 차원에서 만나서일까요? 봉사하러 가는 날 이후에 소식이 전혀 궁금하지도 않고 대화와 교류가 중단되어 있습니다. 하물며 개인적인 생사 문제, 또 거주지 이탈 문제, 큰 경조사가 있더라도 봉사자와 대상자는 그런 것까지는 알 필요 없는 관계인 것처럼 지내는 관습이 이게 과연 무엇인가? 저는 가끔 나는 뭐하러 봉사하러 왔는가? 단순히 그들한테 식사를 대접하고 그냥 그런 존재인 뿐인가? 허탈하게 느낄 때가 많았습니다. 봉사하는 사람은 한날 정해진 날짜에 그들한테 봉사란 서비스만을 제공하고 그냥 뒤돌아서면 아무것도 아닌 관계가 되는 것인가 회의가 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시설을 운영하시는 분한테 직접적으로 대놓고 불만을 토로할 수도 없었습니다. 왜 이제 알려주셨냐고요. 그런 아쉬움을 표면적으로 내세우면 시설 관계자님은 자기 내부 사정을 외부 사람인 자원봉사자한테 일일이 세세하게 알리고 싶지 않아 하고 또 저희는 한 달에 한 번 가는 거지만 그분들은 매일 같이 사시는 분이라 그들이 운영하는 방식을 저희는 일방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다고 이해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와 시설 식구와 직접 소통을 하는 것을 불편해하시는 시설장님도 계셨습니다. 예전 어떤 보육원 선생님은 자원봉사자들이 왔다 가면 애들이 버릇이 없어진다고 오히려 자원봉사 오는 것을 싫어하는 선생님도 계셨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저의 속상함을 대놓고 시설장님한테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반면 몇 년 전 화재로 돌아가신 하종기님은 집에서 혼자 사시는 전신마비 장애인이었습니다. 저와는 가끔 문자를 하고 1년에 3-4번밖에 찾아가지 않는 그런 소원하는 관계였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형 동생 하며 서로 친밀한 관계를 가졌습니다. 보고 싶다고 말하기도 하고 일부러 할 일을 만들어 제가 봉사하게 오게끔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런 인간적인 관계를 맺어서인지 제 결혼식 때는 형님이 꼭 참석하고 싶다고 저 멀리 경기도 여주에서 서울 방배동까지 엄청난 비용을 들여 장애인 콜택시를 타고 참석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제가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찾아가는 시설보다는 종기 형과의 연락은 이따금 생각날 때 뿐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형과 저는 훨씬 더 사적인 이야기도 많이 하고 인간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이 죽고 나서 슬픔이 너무 커 아직도 가끔 형이 생각나서 눈물이 날 때가 많습니다. 그런 게 자원봉사 활동일까요? 그냥 봉사하는 사람과 봉사받는 사람, 봉사활동이 끝나면 전혀 교류가 없는 사람, 봉사활동이라는 행위만으로 맺어진 인간관계, 단순한 그런 활동을 넘어서 시설에 사는 장애인들과 그런 단순한 봉사활동을 넘어서 인간관계를 맺을 수 없는 것일까요? 장애인들이 모여서는 시설이란 곳은 보이지 않는 인간성을 파괴하는 벽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도 그 한계를 넘지 못하고 그냥 속상해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저와 같은 허탈감에 빠지거나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자원봉사자라면 저와 같은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